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책과 돈 얘기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말은 그냥 은행 절차 하나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결국 매물로 내놔야 하느냐가 갈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금융당국이 지금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둘째, 왜 이번 규제의 초점이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에 맞춰지는지. 셋째, 집을 가진 분과 집을 사려는 분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내 얘기인지 15초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2채 이상 있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는 분은 오늘 내용이 바로 내 얘기입니다. 올해 집을 사려고 보던 분도 오늘 내용이 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금융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렸던 분도 오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은 집값 전망을 자극적으로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팩트부터 잡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건 대출 총량을 더 강하게 관리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특히 더 세게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면 봉쇄 확정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은 확정 시행이 아니라 발표 직전 단계에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임대사업자가 자꾸 나오느냐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서 연장 이슈가 바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대출은 보통 3년에서 5년 만기 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제부터는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만 해도 바로 압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결국 팔아서 빚을 줄이느냐, 버티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신규 대출보다도 기존에 끌고 가던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금융을 먼저 꺼내느냐를 보겠습니다. 이건 최근 대통령 발언과도 연결됩니다. 부동산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융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나왔고 실제 금융당국도 대출 연장, LTV, 전세대출 보증 구조 같은 자금 흐름 쪽을 먼저 손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집이 너무 비싸니 세금부터 올리자보다 빚으로 버티는 구조부터 흔들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세금 발표보다도 시장 자금줄을 조이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단정은 금물입니다. 다만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자금 여력이 약한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 가운데 일부라도 한꺼번에 나오면 단기 공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집값을 직접 누르는 세금 카드보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금융카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꼭 같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너무 급하게 틀어막으면 세입자가 들어가 사는 집에서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계약 연장 같은 문제가 동시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도 전월세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보완책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세게 하더라도 세입자 피해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발표안에는 예외나 유예 조항이 붙을 가능성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규제는 강해질 수 있지만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와 유예 장치가 같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가진 분입니다. 특히 2채 이상이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이 있는 분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대출 만기 구조를 보는 겁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연장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같은 기준이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설마 또 연장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경우는 성급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대책이 금융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향이라면 시장은 당분간 현금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계약서부터 쓰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금매가 얼마나 나오고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보유자는 만기와 연장 조건부터 보고 매수자는 서두르기보다 실제 매물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수 탑3를 짧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다음 주 발표라니까 아직 멀었다 하고 아무 점검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주택자만 문제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입자와 매수 대기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제 집값이 무조건 무너진다 또는 설마 별일 없겠지처럼 극단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확정한 발표 전이라 방향은 분명하지만 세부는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금융입니다. 다주택자,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조이면서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방향이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발표 직전의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전면 봉쇄 확정처럼 단정하기보다 매우 강한 규제가 유력하다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오늘 할 일 2개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다주택자이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일과 연장 심사 조건을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 2은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이번 대책 발표 뒤 실제 매물이 얼마나 늘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소 몇 주는 지켜보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상담 창구에서 바로 통하는 한 문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유 중인데 이번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 대출 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안내해 주세요. 댓글은 개인정보 없이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집이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누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기자였습니다.